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캥입니다. 오늘은 UV 편집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요. 저번 영상에 스무딩 그룹에 대해서 스무딩 그룹이 무엇인지 왜 써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그 영상의 연장선이라고 또 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일단 맵을 펴기 전에 스무딩 그룹을 이제 설정해 주시는 것이 이제 좋은데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고 있는 오브젝트의 이제 문양인데, 이제 하이폴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제 로우폴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맵을 펴볼 건데, 네. 우선은 베이크를 한 다음에 이런 필요 없는 선들은 베이크를 한 후에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베이크를 이제 할 때는 요런 빈곤, 이게 아무리 플랫한 면이라고 해도 이 면에 이제 엣지가 있어야지 노멀 맵이 잘 베이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크를 한 다음에 이제 UV가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망가지지 않는 한에서 이제 선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크를 하고 노멀 맵을 추출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선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UV를 핀 다음에 스무싱 그룹을 잡아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서 먼저 스무딩 그룹을 먼저 잡아준 다음에 UV 옵션에서 이제 스무딩 그룹 채널별로 이제 뜯는 옵션이 있어요. UV를. 그거를 사용하면은 빨리 뜯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스무딩 그룹별로 UV를 떼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옵션을 사용해주면 좀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무딩 그룹을 먼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무딩 그룹은 이제 스무딩 그룹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전 영상을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스무딩 그룹은 이렇게 각이 이렇게 극단적일 때는 이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플랫하잖아요, 면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잡아주고 스무딩 그룹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스무딩 그룹이 자기 멋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클리어를 먼저 해주고요. 면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조금 올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2번이죠? 잘못했구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3번 해주시고, 여기를 4번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무딩 그룹이 이렇게 잡히죠. 네,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스무딩 그룹을 잡아도 되지만 여기 이제 오토 스무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자동으로 스무딩 그룹을 잡아주는 건데, 뭐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각도가 이제 45도 이상인 것들은 하나로 잡아준다는 그 옵션인데, 뭐 이것도 많이 씁니다. 오토 스무스도 많이 쓰고, 각도를 90도 이상인 것들은 이제 하나로 해준다. 이렇게 45도 이상인 것들은 하나로 해준다. 이렇게. (45도) 이하인 것들은 다르게 해준다. 그 옵션인데, 이게 아무래도 그 오토 스무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할 때 많이 쓰는 것이고, 조금 그래도 이제 오토 스무스를 하고서도 제가 이제 따로 잡아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잡아주는 게 좀 좋고요. 네, 저는 이제 수동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이제 UV를 뜯을 건데, 이제 UV 창으로 가세요. 그래서 UV 창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시면은 이게 이제 퀵 플래너 맵이라고 해서 그 플래너로 이제 찍어서 펴주는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은 축이 있어요. X축으로 찍어서 필 건지, Y축으로 찍어서 필 건지, Z축으로 찍어서 필 건지,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는 그거예요. 에버리지 값. 그 XYZ의 에버리지, 노멀 에버리지로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텍스 노멀 에버리지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 각도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디폴트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은 이제 버텍스 노멀 에버리지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Y로 해서 찍으면 잠시만요. 네, X로 찍으면 X축으로 이렇게 찍히는 거고요. Y로 찍으면은 Y쪽으로 플랜으로 찍히는 거고, Z로 하면 Z로 찍히는 겁니다. 위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Y랑 지금 이 노멀 에버리지랑 지금 같아서 이제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면은 처음에는 이제 자기 멋대로 떨어져 있던 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는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해서 요걸 한번 눌러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눌러줘서 한번 이제 합치고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딱 보는 편이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잘라주시면 되는데, UV 이제 UV 이제 이게 에딧 UVWS라고 되어 있죠. 이 창인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요거예요. 언램 UVW인데, 맵을 펴는 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맵을 이제 자르는 거, 맵을 자르는 거, 그 심을 자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릴렉스 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배치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UV 편집에서는 이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잘라야겠죠. UV를 자른 것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스무딩 그룹을 이제 나눠서 왔잖아요. 그래서 스무딩 그룹을 나눠서 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스무딩 그룹 채널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요. 스무딩 그룹 1번 채널은 이렇게 선택이 되죠. 2번 채널 할게요. 2번 채널 이렇게 선택되죠. 3번 채널 이렇게 선택되죠. 4번 채널 이렇게 선택됩니다. 저희 스무딩 그룹은 저희가 이제 4번까지만 해왔기 때문에 4번까지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뭐 5번 없고요. 이렇게 하면 1번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컨트롤 B 하면은 브레이크예요. 원래 브레이크인데 이제 이 버전이 2021이거든요. 맥스. 그래서 뭐 단축키가 제 생각엔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하면 되는데, 이 버튼입니다. 그냥 브레이크를 해서 떼줄게요. 브레이크를 해서 떼줍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금방 뗄 수 있겠죠. 일단 스무딩 그룹별로 이렇게 잘라 주었고, 같은 스무딩 그룹 안에서도 이제 잘라 줘야 되는데, 평면이 아닌 것들은, 꺾이는 부분들은 이제 잘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잘라줘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보시면 릴렉스를 한번 줄게요. 이제 그 릴렉스는 이제 한번 자른 다음에 이제 한번 펴주는 기능인데, 릴렉스로 해서 이제 크게 이제 폴리곤 앵글이라고 되어 있죠. 폴리곤 앵글하고 엣지 앵글 이렇게 있는데, 뭐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엣지 앵글은 좀 더 이제 복잡하게 구겨진 그 면을 펴주기에 적합한 거고요. 폴리곤 앵글은 이제 크게 펴야 되는 부분에 적합한 그 옵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폴리곤 앵글로 한번 펴주시고, 폴리곤 앵글로 해도 안 펴지는 것들이 있어요. 구겨져서 이제 뱅글뱅글 도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따로 이렇게 버텍스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앵글로, 엣지로 이렇게 한번 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피다가 나중에는 폴리곤 앵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엣지 앵글이 조금 더 강력한, 조금 더 해본 바로는 좀 더 세거든요, 힘이. 그래서 엣지 앵글, 그리고 이제 어마운트 값을 이제 올리면 이제 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제 빨라지게 펴지는데, 이렇게 빨라지게 펴지는데, 뭐 이게 이제 왜 디폴트 값이 이제 0.1로 되어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어마운트 값을 요 릴렉스를 하면서 릴렉스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천천히 펴지는데, 이 중간 값을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중간 값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스탑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만약에 나는 그 중간 값이 필요 없다, 나는 결과값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어마운트를 최대한으로 하고선 이제 릴렉스를 해주시면 빨리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펴지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하고, 1 이상으로는 올라가진 않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펴게 되고, 엣지가 조금 더 강력하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펴볼게요. 네, 안되죠? 번갈아 가면서 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런 식으로 펴지네요. 요거는 엣지 앵글로 피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이거는 엣지 앵글로 피고, 요것도 엣지 앵글이 괜찮은 것 같고, 요것도 엣지 앵글, 이것도 엣지. 요거는 폴리곤이 난 것 같네요. 폴리곤으로 피고, 이런 식으로 피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필 수도 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잡아서 필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잡아서 필 때는 엣지 앵글로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계가 있네요. 그래서 뭐 어떤 걸로 해도 비슷하게 펴지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엣지 앵글, 이 센터는 뭐 잘 안 쓰는 기능이라서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게 켜져 있는데 이 앵글을 잠깐 끄고요. 이제 요거를, 요 버튼 있잖아요. 키보드 숏컷 뭐 오버라이드 토글이라고 있죠. 요거를 이제 끄시면은 이제 요 안에서도, 요 안에서는 이제 바깥에 단축키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켜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켜줘야지 여기 안에서 단축키가 먹거든요. 그래서 단축키가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 면이랑 요 면은 보시면은 그 일자로 펴줘야 되는 면들이거든요. 이런 면들이.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 있지만 요 면들은 이제 일자로 펴줘도 요거처럼 이제 일자로 펴줘도 무방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일자로 펴주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일자로 펴줘야지 이제 그 UV 공간을 100% 가깝게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베이크 시에도 일자로 펴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UV가 이렇게 대각으로 되어 있으면 텍스처를 큰 사이즈 4096 이상을 쓸 때는 괜찮지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이제 비트맵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계단 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 픽셀 모양이 여기 남아요, 텍스처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듯하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로 반듯하게 배치를 하면은 그 픽셀 픽셀 모양에 의해서 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선으로 뉘어져 있는 것들은 텍스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픽셀 모양이 보이게 돼요, 텍스처에. 그렇기 때문에 안 좋죠. 텍스처를 뭐 여유있게 크게 쓰시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게임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작게 쓰기 때문에